씨앗씨앗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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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능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불쑥 슬쩍 오늘도 신호의 신전의 아침 라디오 시간에 찾아와 보신 분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31일 짠!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아시아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추천한 곡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제 3월 신호가 데뷔한 날이 3월 21일이었는데 벌써 31일. 와, 시간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안 그래도 시간의 흐름이 늘 짧지 않은데 봄은 유독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10일이 지났네. 그러게요. 지금 출근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능이 여러분, 모두 분주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들까지 모두 오늘 아침 잘 힘내서 보내고 계실까요? 전 강의실 왔습니다. 학생이시구나. 신호가 항상 라디오를 이 시간에 진행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들 한창 뭔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이미 출근을 하시는 중이시거나 되게 바쁘실 시간대이실 것 같은데도 신호의 방송을 이렇게 보러 와주신다는 게 네, 감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에 키신 이유는 뭐였나요? 저녁에? 신호가 방송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라디오와 저녁 방송 그렇게 두 번을 나눠서 진행을 해요. 아침 라디오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저녁 방송은 저녁 7, 8시 정도에 한번 저녁 7, 8시 정도에 켜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전부 요분이었어요. 보통 분들은 한 번만 하루에 키시는데 신호는 아침 라디오는 일주일에 5번 키고요. 큰일이 없다면. 그리고 저녁 방송은 일주일에 3, 4일 정도, 4, 5일 정도? 뭐 어쨌든 저녁 방송은 일주일 중에서 일단 신호는 주말 방송을 안 하고 저녁 방송은 일주일 중에 평일 위주로, 근데 보통은 4, 5일 정도 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신호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6, 7시간을 연속으로 방송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체력적인 무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 시간 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나눠서 방송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앞으로 조정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오바콤 이러죠.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저녁에 언제 끼시나요? 네, 방송 시간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7시에 해요. 언젠간 드러나나요? 아마 적응이 되고 뭐 아침 라디오를 언제까지 할진 모르겠습니다. 아침 라디오를 접는 날이 오거나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아마 오후나 저녁 시간대로 바뀌어서 이제 그때는 연속으로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장시간 방송에 조금 무리를 느끼고 있어서 대신 다른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일단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려는 게 좀 큽니다. 딴 것보다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요일적으로 연속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일주일 연속으로 방송을 하루에 꽤나 길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호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 질문은 아마도 신호가 아침 라디오 하는 동안은 꽤나 많이 받을 질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녁 7시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건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이상적인 시간 아닌가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시간도 딱 건강한 수면 시간이고 12시간은 근데 12시간이 조금 긴가 싶긴 한데 근데 뭐 피곤하실 수도 있고 근데 7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 그러고 괜찮지 않나? 전 그러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하루. 얼마나 노능이 여러분들께 필요한 요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신호는 그래서 이렇게 아침 라디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빈속에 얘기하면은 속이 쓰리니까 간단하게 배를 채울 아침 식사 하나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신호 아침 차 한 잔에 샌드위치 하나 먹고 왔습니다. 바질 햄치즈 샌드위치 하나 먹고 왔는데요. 전 빵 먹었어요. 역시 아침은 다들 간단하게 드시는군요. 여러분들은 모두 아침 드셨을까요? 시아시아 안녕하세요. 안 드신 건가요? 도리도리 하시는 걸 보니까 콩당금. 다들 아침 식사 솔직히 요즘에는 거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알고는 있는데 신호는 팥빵이 좋으니 그죠. 팥빵도 맛있죠. 신호는 모르겠습니다. 신호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사람이 아니죠. 여신입니다. 신호는 전 여신이라 그런가? 약간 어떻게 아침에 걸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염소여신. 그죠. 염소여신입니다. 염소귀, 염소뿔, 그리고 타이틀은 전 여신. 하지만 종족값은 여신. 여러분들은 아침 안 걸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끼니이기도 하고 전 별자리가 오리온입니다. 네.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아침에 빈속에 커피 아무튼 전사님 빈속에 커피로만 때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빈속에 커피 안 좋아요. 뭐라도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엄마 같은가? 근데 신호는 이렇게 계속 걱정할 것 같아요. 왜냐? 신호는 유부녀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식도염이 카페인은 안 좋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빈속에 커피 마시는 분들 식도염 카페인 괜찮으신가요? 신호의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신호도 아침에 커피 마실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렇게 부스팅이 되는 기분은 나거든요. 근데 조금 무리한다 이런 느낌? 그래서 권장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권장은 조금 그렇고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시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람직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도 차라리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면 생활 패턴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드시는데 빈속에 커피는 뭐라도 하나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많이 먹다 확 끊기면 금단 증상이 생기죠. 그렇군요. 신호는 커피를 마시긴 마시는데 보통 저녁에 정신 차리라고 점심이 지나서 마실 때가 많다 보니까 아침 공복 커피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 모두 조그맣더라도 노능이 여러분들 모두 아침 식사 조금만이라도 하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하루에 한 잔은 건강해요. 그죠. 하루에 한 잔은 건강한데 빈속의 커피는 조금 저희 모두 참아보는 걸로. 그리고 신호는 이제 어제로 일주일이었죠. 오늘은 8일차. 신호는 라디오도 그렇고 방송이 이제 좀 익숙한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차에 자만하게도 일주일 조금 넘겼는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싶지만요. 보통 사람이 냄새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15초에서 30초 이내, 지속적 소음 같은 소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몇 분 이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생활 습관에 익숙해지는 데는 보통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주, 그러니까 약 21주 정도는 그 행동이 익숙함을 인지하고 66일 정도면 새로운 습관이 생활화돼서 자동으로 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아침 라디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신호 계속 아침 라디오 하고 있는데 놓치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렸었지만 데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침 라디오의 초기 목표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었는데 아무리 신호의 지표들이 갑자기 뭐 변하거나 뭐 아니면은 변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해도 운이 좋아서 갑자기 잘 된다고 해도 6개월이라는 숫자는 신호가 스스로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이랄까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스스로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신호는 임무를 다했다. 부끄럽지 않다.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습관처럼 하는 일이나 정착시키는데 힘들었던 루틴 있으실까요? 대학교에 바로 왔을 때 7시에 일어난 후부터 그냥 루틴이 됐어요. 쉽지 않은 일을 성공하셨군요. 이전에 신호가 봤던 글 중에 어느 아침 라디오 진행자분의 인터뷰였는데 몇십 년 동안 아침 라디오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아침형 인간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침 라디오를 이제 안 하니까 늦잠을 자는 걸 보고 나는 방송에 의한 아침형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 라고 보고 그렇게 말하시는 걸 보고 역시 몸은 훈련시키기 나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뭐 다른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수도 있지만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대가 늦으신 분들이라든지 엄청 이른 새벽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그런 거 있죠. 노노기부기 여러분들은 다 몇 시에 시작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일단 신호의 방송을 보고 듣고 하고 계신다는 건 다들 일을 하시거나 최소한 준비를 하시면서 계신다는 거겠죠? 전 지금 치즈직 보고 있어요. 그죠. 강의 9시부터? 성실하시네요. 다들 이렇게 아침 시간에 귀한 시간 쪼개셔서 신호의 방송을 보러 와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맞아. 그리고요. 오늘의 공지. 오늘 저녁 방송은 7시에 7시 맞나? 7시에 오잉? 어디갔지? 알겠다. 오늘 저녁 방송은 7시에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7시에 저축 방송 오타쿠토크. 저희 어제 아침에도 오타쿠토크 재밌었죠? 오타쿠토크 하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죠? 만우절입니다. 만우절이라서 신호가 중요한 공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잠시만요. 이미지가 너무 커. 이미지가 너무 커. 신호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지가 너무 크네요. 만우절은 쉬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만우절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쉴 수는 없고요. 만우절을 쉴 수는 없고 신호에 중요한 공지가 있답니다. 잠시만요.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줄인 다음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이트 하고 싶다? 에? 만우절날에 보통 분들은 이제 그런 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랑 뭐 라투디 교환하거나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시는데요. 일단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아직 아무데도 안 올린 따끈따끈한 신호의 공지입니다. 네. 두렵다. 네, 신호 만우절날에요. 일주일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거는 멘트는 살짝 어그로성인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와. 염소로 변신하는 거죠. 변신? 네. 지난 금요일 예고드렸듯이 신호한테 방송에서 오며 가며 염소세요? 아니면은 뭐 염소로 변신하시나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신호, 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신호한테 뭐 흑염소세요? 아, 흑염소? 여기 털이 하얀데 흑염소? 흑염소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포메트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신호 흑염소는 아니고요. 뭐 염소라는 정체성은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1일 염소 모습으로 여러분께 나타날 예정입니다. 네. 물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기왕에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하는 수밖에. 여러분 여태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신호와 이 신호의 모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내일 만우절 방송에서는 새로운 신호와 함께 행복하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만우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짧은 이벤트 미리 준비했다는 거를 일단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았고요. 네. 당연히 영원히 이 모습은 아니고 만우절 한정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이상의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냥 염소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정도의 신호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드리는 짧은 이벤트 공지 정도입니다. 네. 네. 뭐 예고만 하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만우절날 신호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거로 한 점. 이상하다, 장난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신호는 항상 모든 일에 진심인 여신이죠. 네. 어쨌든 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장난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거죠, 여러분. 신호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 버튜버잖아요. 버튜버도 그렇고 방송인도 그렇고 성공하려면 뭐다? 성공의 비결은 어그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생각하는 게 글러먹었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신호는 신호 나름대로의 성공의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성공의 준비? 아니야, 준비가 아니고 성공의 기준이 있답니다. 전에도 그렇고 어쨌든
누군가가 신호가 어그로를 끌었을 때 봐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목이 쏠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일 만우절 방송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기대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할 거라는 예고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라디오 순서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어제부로 바뀐 오늘의 순서 진행해 볼까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안 올라면 네. 별자리 순서 별자리 순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와. 12별자리 중 오늘의 주목해야 될 두 별자리, 그중 첫 번째 별자리는 바로 첫 번째는 황소자리입니다. 수호성 금성이 달과 완벽한 화음을 이루니까 노력해온 결과물이 통장이나 성과로 치환될 수 있는 기분 좋은 날이네요. 오, 황소자리 노는 기분들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성장의 기운을 고착시켜줄 수 있는 초록색 식물 혹은 황소자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초록색 식물이나 화분, 행운의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이 또한 신호의 가호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별자리는 사수자리입니다. 오늘 달과 화성의 긴장이 사수자리 노농이 분들의 판단력을 조금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방보다는 초록? 그럼 신호님 챙겨야지. 센스쟁이. 그런 판단력을 조금 흐리게 할 수 있으니까 사수자리 노농이 분들은 한방보다는 기본을 지키는데 충실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며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한 단계씩.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씨앗이야. 한방? 그럼 연타로 치면 되나? 기본을 지키시는데 충실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단계씩 천천히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행운의 아이템은 시계. 기본을 지키는데 충실해야 되니까 시간의 흐름도 천천히 보는 걸로. 시간 체크는 중요합니다. 네. 방송 봐주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중 오늘의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 두 분, 황소자리 그리고 사수자리.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신호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 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의 중심 핵이죠.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으로 돌입해 보겠습니다. 와.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이 신호는 전용 10월 닉네임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네. 봄은 모든 게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네. 봄이 시작되니까 신호가 오늘 찾아낸 새로운 소식 뭐가 있을까요? 바로 프로야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와! 솔직히 야구에 그렇게까지 신호는 관심을 두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에 어쩐지 개막 소식에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각종 구단들의 콜라보 소식. 사실 이전부터 여러 구단과 캐릭터 간의 콜라보 소식은 연일 화제가 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정말 시작 전부터 활발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오해하지만 여기 아니야 벌칙이. 네네, 지나가시면 됩니다. 올해는 정말 시작 전부터 이미 활발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구단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미 인기 캐릭터들과
콜라보한 구단들이 너무 많아서 인기몰이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놈들 잠깐만로는 돈 많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기업을 끼고 계시는 구단들이다 보니까. 물론 야구 구단의 팬이신 분들이라면 귀여운 캐릭터랑 콜라보해서 싫어하실 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너지가 이루어져서 이목집중! 신호도 여러 귀여운 캐릭터들 매우 좋아합니다만 음습하고 섹시한 캐릭터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귀여워라거나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스펙트럼은 0부터 100까지 굉장히 넓답니다. 콜라보한 캐릭터 람보 끌고 다니는 부자네요. 부럽다. 귀여운 캐릭터들의 구단 응원대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진다고 하면 너무 외부의 시각일까요? 하지만 신호가 찾아낸 것들만 해도 먼작귀에 가나디, 포켓몬, 라이언, 망고미 너무 많죠. 망고미는 사실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작년자인데 가장 유명해서 일단 들고 와봤어요. 아직도 너무 핫한 캐릭터들이라서 감히 기대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마지막 저 캐릭터 영상 안 올린다 하더니 야구하러 갔네. 계약 있으면 야구하러 가야죠. 노능이 여러분들은 혹시 응원하시는 팀이 혹시 계실까요? 사실 신호는 야구나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팀이 없는데 신호가 이 세계에서 넘어온 이후 주변에서 무수한 영업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민 중입니다. 네. 전 없어요. 신호도 없습니다. 네. 고민 중이에요. 야구장은 가봤어요. 축구장도 가봤고요. 근데 이렇게 나 오늘부터 이 팀의 팬이 될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관객들 사이에 휩쓸려서 같이 응원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날 영업해? 날 이겨라. 하지만 그때는 신호가 야구장에 처음 가봤을 때는 캐릭터 콜라보 같은 게 그렇게 활발한 시즌이 아니었기에 아직까지 신호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었다는 점. 신호는 사실 슬프게도 스포츠에 가슴이 그렇게까지 뛰는 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맛있는 거 사주면 그쵸. 맛있는 거 사주면 갑니다. 잉잉 오늘도 출근해야 돼. 출근 조금만 힘내세요. 신호가 응원하는 팀이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재미를 못 느껴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때처럼 그렇게 커다란 팬덤이나 어디서 단체로 환호하고 공감하는 그런 활동은 언제나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는 늘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저트로는 비빔밥 맛있겠네요. 연고지는 저주 같은 거라. 저주? 저주? 그쵸.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약간 신내림 같은 거다. 보통 응원하는 팀의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나신 지역이나 아니면은 오래 사신 지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사람이라면 응원해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난 미리 자르러 왔어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게 되시는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물론 누구는 조금 이제 너무 애정이 과해서 이제 증이 되신 분들은 스포츠 팬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보기는 봤는데 부산인가 어디는 병원에서 혈압 오른다고 야구 시청 금지라던데.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메리 왔다. 저 야구팀 원해진다. 그러니 난 딴 팀은 낳는다. 그런 느낌인가요? 네, 봤어요. 부산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신호도 지나가다 읽었던 거 같은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혈압 오른다고 야구 보시지 말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도 계속 보신다는 건 떼놓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거겠죠. 네, 근데 신호는 스포츠팬 하지 말라 그런 말에 대해서는
스포츠 팬을 논하기에는 너무 얕으므로. 안녕하세요. 신화의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 팬의 비에 관해서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본고장이 어디지? 캐나다일 거예요. 근데 스포츠 팬이 아닌 팬덤에 비해는 신호도 많이 느껴온 바가 있어서 여러 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어제 말했던 왜 아무도 스페이스 오페라를 안 봐주시죠? 왜 아무도 스타워즈 안 봐주시죠? 이런 것들이요. 네. 거기선 하키로지만 폭동난다. 맞아요. 그쵸. 평상시에는 착하고 친절한 그런 분들이 하키 만지면은 가게에 불을 지르고 거리에 나와서 네, 뭐 그런 것도 보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호가 응원하는 스포츠 틈이 없을 때도 주변에서 들었던 말이긴 한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흥미가 생겼다 하면 득달같이 영업하고 싶어지는, 물론 유행이란 것이 있고 대세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장르나 콘텐츠가 끝없이 모두의 관심에 머무를 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대세라는 그런 게 비껴갔을 때요,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그게 참 어두워지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스타워즈 얘기하면서 왜 아무도 안 봐주셨을까요? 물론 신우랑 이야기해주시는, 오늘 이렇게 소통하시는 노능이 분들은 다 얘기해주셨지만 신호도 이렇게 영업을 시도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미국이 가져와서 은메달 받으면서 다 나라 이름 찍었는데 스타워즈.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스포츠 팬들이 자기 팀 성적 안 나올 때 그렇게 뒷목 잡는 기분이나 뭐 저처럼 신호처럼 이렇게 영업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쉽게 봐주지 않는 장르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만 아는, 나만 아는 맛, 그 마이너의 서름, 네,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워즈는 만다로리안이 최고지. 만다로리안 보셨구나. 그러고 귀여워요. 그러고 귀여우니까 꼭 봐주세요. 노능이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실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장르가 있는데 주변에선 아무도 몰라서 혼자 커뮤니티 뒤적이거리면서 이거 완전 가짜인데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호는 그런 아픔에 깊게 공감을 합니다. 네. 신호는 그런 마이너의 서름을 먹고 자란 여신이라 그런지 항상 그런 아픔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깊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퍼시픽님 아직도 혼자 파는데, 퍼시픽님 재밌죠? 퍼시픽님 1편, 신호님 완전 각각가신데 나만 봐야지. 나작스? 신호는 널리 영업해주세요. 신호의 목표는 친절이 커지는 것. 네. 밴드는 아시나요? 네, 이름은 압니다. 본 적은 없지만. 네, 뭐 어쨌든 야구장에서 연일 이어지는 콜라보 소식들과 맞아,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단 콜라보, 캐릭터 콜라보, 그 감독님 중 한 분이 캐릭터 이름까지 손바닥에 써오시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로봇이 유조함으로 패는 건 현실성 없으나 개간지니까 재밌죠? 그렇게 비현실성이 퍼시픽님의 재미죠. 이번 연도 5월에 벤텐 코믹스 신작. 그렇군요. 뭐 벤텐 보진 않지만 신호의 주변에 벤텐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도 비엔이 좋아하니까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영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어쩌면 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호는 과거에 영업을 할 때 화력이 좀 모자랐나 싶기도 한데,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면 그 또한 집착일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네. 또다시 흥하는 때가 오길 기다리면서 조용히 수면 밑에서 기다리는 것도 진정한 팬덤의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노능이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A 팬덤 5명과 B 팬덤 6명, C 팬덤 4명이 모이면 몇 명일까요? 정답은 6명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랑 놀면 되지. 예, 예를 들면은 약간 아까 방금 말한 그 6명은 약간 이런 거죠. 다소 마이너하거나 한때는 흥하지 못한 그런 팬덤을 두고 있는 농담인데, 이를테면은 닥터우 파는 사람 5명, 왕겜 파는 사람 5명, 셜록 파는 사람 4명이 모이면 몇 명일까요? 정답! 5명! 해당 장르 파셨던 분들께는 사과드립니다. 네. 하지만 신호도 그 세 장르 중 몇몇을 팠기 때문에, 그래서 자학같이 진행드립니다. 신호는 여러분들과 노는 것도 당연히 재밌죠.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요. 근데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 정도는 있습니다. 네. 이 이상 말하면은 이것 또한 욕심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려던 거는, 비슷한 걸 파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거기서 거기랄까. 절대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마이너로 겹장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입의 자세가 나와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사실 고백하자면요, 신우 오타쿠 토크 좋아하고 여러분들하고 덕질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신호는 덕질 휴지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신호가 매번 좋아한다고 언급하는 장르가 무수히 많지만,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파는 게 없습니다. 좋아했던 장르는 무수히 많지만 너무 흥했던 황금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손을 못 대고 그 시절에서 못 빠져나와서 아직 새로운 장르에 좀처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뭐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영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것이 팬덤의 유지 존속 방법이다. 귀여운 캐릭터들을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네, 그게 오늘 신우가 생각하는 오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멈추지 말자. 메이저가 되려면 영업을 멈추지 말자. 네, 아무래도 신호가 마이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씁쓸해진 것 같아요. 입이 쓰네요. 네, 오늘의 화제거리 토크, 각종 구단들의 이렇게 콜라보 소식과 더불어서 팬덤의 인기 유지 요인,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시는지, 퍼시픽님, 벤텐, 아니면은 신호가 말한 스타워즈 그리고 그 대세를 유지하는 비기는 무엇인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등굣길에 무선 이어폰을 껴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챙겼으면 이 목소리를 못 들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신호 방송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난 신호님. 신호 영업. 신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호도 버티버를 시작한 지 오늘이 8회차죠. 그런 입장에서 신호도 언젠간 신호의 대세가 오겠지 하는 그런 소소한 욕심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과욕은 금물. 과거의 자세에서 얻는 소소한 교훈이라고 할까요? 난 오늘 저녁도 오신다고. 맞아요.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놀려고 옵니다. 과거의 자세에서 얻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다고 신호가 열심히 하지 않으리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신호 자신과의 약속,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신호한테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러면 1부 1부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는 노래로는요. 이 노래도 한때 대세 그 자체였던 드라마 셜록과 엮여서 많이 사랑받았던 노래인데요. 라비린스, 시아, 디플로 이 세 아티스트가 결성한 그룹이죠. LSD의 지니어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네, LSD의 지니어스 듣고 왔습니다. 신나게 부르시네요. 아무래도 신호가 이렇게 노래 나오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멈춰 있으면 여러분들이 심심하실까봐 같이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 좀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신호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고 재밌으실 수 있는 다음에는 춤추는 이렇게 조그만 모습이라도 가져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때까지는 노래 들으시는 동안 심심하지 마시라고 신호가 이렇게 같이 이러고 이렇게 같이 립싱크 하면서 따라 부르고 있을 테니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한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네, 추천해 주신 노래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토픽에서 노래 듣고 왔고요. 대세와 유행,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마이너의 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의 토픽이 끝나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의 신호가 가져온 신화 속 인물은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조각가 피그말리온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피그말리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 물론 맞습니다. 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피그말리온 이 아저씨 정말 지독한 비주류 오타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신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피그말리온 그 여조각상 같다 여친생의 사람? 네, 맞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당시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라는 섬에 사는 조각가였는데요. 이 키프로스 섬이 어디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아프로디테의 섬. 아프로디테의 섬답게 아주 개방적이고 화려하고 소위 말하는 인싸들의 파티가 매일 열리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사랑과 쾌락이 대세였던 시절이죠. 그런데 피그말리온은 난 저런 속세의 사랑은 질색이야 라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조각만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유행도 모르고 연애도 안 하고 혼자 방구석에서 돌덩 갖고 있네 라면서 세균 손가락질 했겠죠. 하지만 피그말리온은 미련할 정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집착을 합니다. 대세가 화려한 유행일 때 피그말리온은 자신만의 순수한 본질이란 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덕질 선배님이시네. 그쵸? 심지어 DIY도 신호 같은 DIY도 수제작, 심지어 덕질 없으면 내가 만든다. 최초의 덕질 아님 그거? 그럼 어쩌면요? 물론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덕질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피그말리온의 손에서 탄생한 게 바로 상하조각상, 그 유명한 갈라테이아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깎은 나머지 피그말리온은 이 무생물인 상하조각상과 사랑에 빠져요. 옷을 입혀주고 보석을 달아주고 말을 걸고 남들이 보기엔 완전 광기 그 자체죠. 그냥 사람들이 이거 조각상이잖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누구는 이걸 두고 조각상이랑 사랑, 그니까요, 누구는 이걸 두고 피규어와 사랑에 빠진 남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완전 다키마쿠라잖아. 그쵸? 이상하게 익숙한 그런 느낌. 근데 여기서 신호가 주목하는 신화적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가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믿는 것에 쏟아붓는 지독한 미련 그리고 사랑. 마이너 덕질에 서름이죠 어쩌면은. 하지만 심지어 자기가 만든 대상과의 피그말리온은요, 아프로디테 축제날 신전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제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여인과 닮은 아내를 점지해주세요 라고요. 차마 본인도 아무리 좋아해도 차마 조각상이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힘들었겠죠. 무생물인걸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게 피규어나 다키마쿠라나 뭐 인형이나 그런 게 제발 이 인형과 이 굿즈와 닮은 사람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캐릭터와 함께하고 싶은 거죠. 신호는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의 이 진심을, 피그말리온의 진심을 그 미련이 울고 계신 그 미련이 여신 아프로디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에게 다녀왔어 하면서 손을 잡았을 때 딱딱한 돌에서 온기가 느껴지고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습 신호님은 유부년 뒤 나중에 신호가 굿즈 내면은 그때는 신호와 그 굿즈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그리고 피그말리온이 이제 하면서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만져보자 상아가 살결이 되고 굳어있던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피그말리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세를 거스르고 자기만의 세계를 지켰던 한 남자의 미련이 죽은 돌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의 그 조각상은 마침내 인간이 되어 피그말리온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까지 했던가? 결혼까지 했던 것 같아요. 노능이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도 남들이 그게 유행이야? 그거 왜 좋아해? 이렇게 물을 때 꿋꿋이 지켜오고 있는 여러분만의 상하 조각상이 하나쯤은 있으시겠죠? 뭐 그게 비주류면 어때요? 마이너면 어때요? 그게 남들이 보기에 조금 미련해 보이면 좀 어때요? 피그말리온을 증명했듯 진심을 다해 깎아나가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대세보다 중요한 거는 자신의 마음에서 그리고 손끝에서 피어나는 그 사랑 그리고 생명력이니까요. 신호는 아까 굿즈 계획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호가 굿즈 냈을 때 뭐 가져주시거나 아니면 함께 하시거나 했는데 신호한테 이렇게 신호님하고 닮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뿅 나타나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호와 갈라테이아의 다른 점은 신호는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너머에서 실존하고 있으니까요. 갈라테이아는 그냥 뭐 뭉쳐있는 조각상이었지만 신호는 여러분과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란 말이 맞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희망을 그리고 하루에 뭐 짧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번 저녁 방송을 이렇게 찾아오는 날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신호의 영업을 멈추지 말아달라. 뭐 그렇게 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분배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짧아졌네요. 어제에 비하면은 하지만 오늘은 저녁 방송으로 또 찾아올 거라는 점, 그리고 바로 내일 오늘 저녁 방송도 하고 내일 만우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아까 만우절 이벤트 못 보신 분들 혹시나 있을까봐 두렵다. 아까 못 보신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신호 내일
내일은 신육신 신육신이라고 불러도 되나? 신호 내일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예정에 새로운 육신으로 나타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다들 잊지 말고 신호 만우절 방송할 때 아침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아침은 안 하고 저녁만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저녁만 한다고 해도 뭐 그래도 다들 찾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냥 다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기는 한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신호는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요. 네. 마침내 신의상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오늘은 라디오가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내일 저녁 방송 시간 일주일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데뷔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이건 어떻게 끝을 해야 돼? 자, 오늘의 아침 라디오 2주차의 두 번째 날 이렇게 교양이 넘치는 신호의 라디오도 오늘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요 피그말리온의 기적처럼 딱딱한 일상 속에서 따스한 그런 온기를 발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길 바라면서 모두 마이너의 시련이 있더라도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시바시바 아니에요. 이제 시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영업을 시켜야 되지? 채팅 상단에다가 걸어놓겠습니다. 시우입니다. 시바 신호의 이름을 따서 시바인 건 좋지만 그니까요. 약간 어디 가서 방송 멘트가 이렇다고 말하기가 약간 그 시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영원히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도 딱딱한 일상 속에서 따스한 그런 온기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곡은요, 이 곡도 한 사람을 향한 지독한 마음을 담고 있죠. 슈퍼셀의 마이 디어리스트 띄워드리면서 저 신호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신의 가오가 함께 하시길. 오늘의 아침 신전문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시우.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 저녁 7시에 있을 전체 방송 오타쿠 토크 시간 신호의 유튜브, 트위터, 치치지, 카페 다 들어가 보시면 시간표 나옵니다. 잊지 마시고 저녁에 열릴 신전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따 저녁에 뵐게요. 시우. 안녕.